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뭐 인선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대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주말에 김계리 변호사가 또 화제가 됐어요.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운동 시간을 안 주고 있다를 비롯해서 뭐 영치금을 좀 보내달라, 돈이 한 푼도 없다, 수천억을 해먹은 것도 아닌데 점점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죠. 재산 신고만 75억인데 그렇죠. 영치금을 모아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요 얘기는 우리 드립연구소장인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영치금은 이제 밖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재산은 많더라도 안 넣어주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안 넣어주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이 그렇죠. 감옥을 갔는데. 근데 만약 영치금이 빵원이다. 그럼 밖에서 안 넣어줬고. 그러니까 왜 안 넣어줄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짐작은 되지만 모르겠고. 근데 저는 뭐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개몽됐다라고 얘기했던 그 변호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윤석열 구속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절하고 다 뒤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틈새를 또 이용해서 본인 마케팅을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뒤틀어서 저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에서 이제 교정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정당국에서 윤석열만 만약에 뭐 에어컨, 그러니까 그 선풍기를 안 켜줬다. 그러면 인권침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니 50분 켜지고 10분 쉬는 건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안 켜줬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수감자들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물론 밖에 지금 날씨도 덥습니다만은. 다른 수용자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함께 했을 때는 다른 수용자들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시간을 배정해서 이제 해주는 건데, 이걸 또 교묘하게 뒤틀어서 윤석열은 운동 안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무부도 상당히 이 가짜 뉴스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또 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다 해명을 해준 건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다 손절하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윤석열에게 붙어먹겠다라고 하는 이제 저런 사람들이 일부 아직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길 가다가도 뭐 집에 가끔 뭐 벌레 나올 때 있어요. 뭐 바퀴벌레도 지나다니고 나방도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에프킬라 같은 거 팍팍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부분만 이제 뿌리면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강득구 의원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운동 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 감옥에서조차 윤석열의 특권 의식은 끝을 모른다. 오늘은 또 어떤 투덜거림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 인권 침해 운운하는데 마치 윤석열이 인권 운동하다 들어간 줄 착각할 지경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세평 독방, 그리고 단독 운동 시간 보장, 선풍기,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봐주기 처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이를테면은 뭐 다른 그 수용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독방 쓰게 하고, 단독으로 딴 사람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만 운동장 쓰게 하고, 뭐 선풍기는 다 틀어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선풍기 틀게 하고, 이거 다 이제 아주 봐주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감지덕지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가뜩이나 더운데 열불나는 말만 흘러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이렇게 모욕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냐. 본인이 도대체 왜 구치소에 들어가 앉아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술 못 먹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예요? 술 좋아하니까? 그럼 술 넣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그리고 윤석열 족발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족발 못 먹으면 그 인권 침해예요? 감옥 가 있는 사람들 다 찐감자 먹고 된장찌개 나오면 먹고 다 그 매일마다 식단 나와요. 그럼 식단 나온 대로 공평하게 먹지. 그럼 윤석열이라고 족발 못 먹으니까 인권 침해다?
그래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변호사나 되는 사람이 네. 모르면 또 모르겠어요. 네.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지 이런 말하고 다닌다는 게 상당히 좀 악의적이다. 그 여론 선동을 통해서 본인이 뭐 정치적인 뭐 얻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자유통일당인지 뭔지 이제 저런 데에서 뭐 비례대표 1번 받으려고 저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런 거는 이제 선을 많이 넘는다. 그래서 그때 특검에서도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그때 아마 수사한다고 선 넘어가지고 네. 수사 방해 이걸로 이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경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영치금 하루 모금 400만 원이 최대 한도인가요? 예, 거기에 제가 최근에 영치금을 압류 의뢰를 어, 받아서 예, 예. 좀 알아봤었더니 예. 일단 영치금 계좌로 예. 영치금 들어오고요. 예. 또 노역하는 사람들은 그 금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노역 금전. 근데 그게 딱 한도는 400만 원이고요. 하루에 맥스. 400. 아니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찰 수 있는 그 한도가. 한도가. 최종. 그래서 400이 넘치게 되면 왜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개인 계좌로 이거를 송금을 이체를 한대요. 개인 계좌로. 예,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도 네. 이 영치금을 엄청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뭐 어건 막 이렇게 됐을 때 거기 이제 개인 계좌로 돼서 뭐 커피를 네, 네, 뭐 네.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건데 400만 원이 들어 있어도 하루에 막 20만 원, 30만 원 막 왕창 소세지 사 먹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뭐 이제 이진수는 담요사고 강하죠. 이러는데 빵을 많이 사 먹기 때문에. 이진수. 양을 많이 먹고 파이터 수준으로 먹어. 네. 하루에 아니 근데 2만 원 그거는 쓸 제한 수 없이 살 수 있어요. 2만 원 하루에 2만 하루에 원. 2만 원. 쓸 수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있는 돈이 하루에 2만 원. 예. 그러니까 그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덥다 어쩌다 하는데 예. 서울구치소 현황이 예. 이게 이 에어컨을 더는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뚫고 이래야 되잖아요. 실외기 그렇죠. 뚫고. 예. 그리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낡았어요. 예. 근데 이제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은 있고. 근데 예. 제가 에어컨이 있나 없나 이렇게 좀 헷갈려 했던 게 그렇게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영동보다는 훨씬 시원하니까 저도 이제 네. 접견 갔을 때 재벌 회장이 그때 입감돼 예. 있을 때였는데 예, 예, 예. 엄청 유명한 변호사들 해가지고 예. 거기를 범털자리라고 한다는데 하여튼 좋은 범털자리? 데서 이렇게 잘 보이는 예.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나 피고인은 그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변호인이 딱 앉는 좌석과 예. 피고인이 예. 앉는 좌석이 딱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얼굴을 되게 좀 봤었는데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변호인 접견이 계속되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예. 접견 뭐 이런 표현을 그죠. 접견용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좀 잡담하고 나와 있으려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법조계에서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예. 사건 수임과 무관하게 또 이제 접견용 변호사. 라는 표현도 있었죠. 좀 어떻게 보면 야, 멸칭 좀- 비슷하기도 예, 한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엄청 이제 연륜이 있는 변호사한테 맡기고 뭐 네, 이랬던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 또 접견 변호인 접견실에선 접견을 못 하고 이게 또 안전 문제가 있어서 네, 네. 별도 공간에서 할 건데 변호인이 오면 예. 컨디션은 동일하게 맞춰줄 거라고는 서울구치소 예. 측에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2만 원으로 뭘 사 먹을 수 있어요? 소세지? 소세지가 제일 인기가 많죠, 소세지. 근데 예전에 그거 많이 먹으면 물리는데. 닭발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뭔가 나름 약간 다양하게 있었던 예, 것 양념 치킨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양념 그렇다고 치킨은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되게 예. 맛있겠네요. 어쨌든 2만 원 하루에 2만 원. 예, 2만 원 한도 안에서 사 먹을 수는 있다. 많이 사 먹겠는데 본인이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사다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아마 그게 적어서 내서 그걸 받는 거지 뭐 이렇게 PX 가듯이 뭐 이렇게 정말 편의점 같은 나 빼빼로 좀 먹어야겠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알고 학교 있어요. 매점 가듯이 피자빵 사 먹는 건 그 정도의 아니고. 자유는 허가되지 않는 그 매점 방 안에. 가듯은 못 간다. 피자빵 그래서, 그거 맛있거든요. 거기 오는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사동에 그 청소하는 그걸 일본 말로 쓰던데 네, 소지. 네, 소지, 소지라고 하는데 이제 이 통해서 뭐 좀 사다 줘라고 하면 사다 주고 그런 것 같아요. 밥 갖다 주고 뭐 이런 사람한테 해서 얼마나 화를 내고 있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더워 죽겠는데 예? 난리를 자업자득이죠. 뭐 쳤겠죠. 누가 그러니까 내란 누가 일으키라고 내란을 했어요? 일으키라고 아니 했습니까? 내란을 자기가 일으켜놓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물리니까 또 뭐라 그러면은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일이 네. 참 받아줄 필요가 전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구속 수감이 되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오늘 특검 수사에 2시까지 나와라라는 건데 아프다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운동하게 뭐 또 운동은 또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건강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강제로 구인하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기준은 윤석열 룰대로 하면 돼요. 윤석열 룰대로. 윤석열 그러니까 아까도 룰. 저 인권 침해 뭐 얘기할 때 제가 하려다 말았는데 네. 아니 본인
본인도 그렇게 구속 많이 시켰잖아요. 그거 다 그럼 인권 침해한 겁니까? 예. 그거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도 수사할 때 윤석열 검사 시절에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구속 수사는 강제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것까지 그 영장의 효력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다? 윤석열은 강제 구인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제 구인해서 앉혀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끌려 나오고 하는 거는 뭐 수치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특검 사무실 나오면 에어컨 나와요. 그러니까 안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에어컨 바람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에 임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동안 99% 말하면서 옆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나와서 묵비권 행사할 걸로 우리가 예상되거든요. 묵비권이 뭐예요? 계속 질문하는데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인도 역할놀이 한번 해봐야죠. 바꿔서. 네. 묵비권 행사 할 거니까 말 못하는 그 네. 뭐랄까 그 한계 이런 거 좀 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와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영장실질심사에서조차도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렇도록 네.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왜 특검에는 묵비권 행사를 하는 저는 거예요? 이제 희망의 끈을 버린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마지막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이제 헌재부터 영장 실질 마지막 단계였는데 그때는 나 구속은 한번 면해봐야겠다. 나 겁이 아하. 난다. 나 무섭다. 지금 내 조사에 2번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예. 본인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진술이 아무개가 했네. 왜냐면 제시받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어떻게 한 거냐. 당신한테 명령받았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했느냐. 어머 이렇게 했네. 불리하네. 어떻게든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동의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장실질이 본인들 예상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능한 거예요. 예상을 네. 못했다면 이거 무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안이 실제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안 나갔는데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지기현 재판부 변호인들이 막 허둥지둥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 불출석 사유서를 윤석열 당사자가 냈어? 무슨 내용입니까 판사님?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변호를 잘한다면 구속 안 될 겁니다, 대통령님. 근데 설사 구속되면 다음 날 재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세스도 없었다. 네. 이런 와중에 지금은 아마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사실 내심으로는 이거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항변해봤자 이거는 그냥 코만 깰 뿐이다. 네. 진술에 협조하고 증거만 보강이 될 뿐이다. 나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협조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지어내기에는 이게 너무 헷갈릴 거거든요. 네.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저는 강제 구인이 되면 안 할 걸로 보이고 네. 그렇다고 구속 기소를 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실형 그것도 거의 사형 무기만 있고 막 법정형이 엄청 높은데 장기형을 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면 복권은 기대할 수 있나요? 이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다 해놓은 그 네.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도 요원한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 뿐인가? 나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겠다. 소극적인 저항을 하겠다 뿐인 거예요. 이 겁이 많은 사람이. 근데 저게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 플러스 이 체념이에요, 체념. 체념. 이제 어차피 법정형 뭐 모르겠습니까? 사형 내지 무기징역이고 그 외에도 지금 수사받아야 될 게 네.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남은 일생은 수사받으러 다니다가 본인이 범한 범죄에 대한 형을 마치면 인생이 종료되는 거거든요. 네. 종신형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거의 체념인 거죠. 그러니까 체념을 묵비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다면은 그게 이제 소극적 저항을 통한 정치 투쟁. 네. 그냥 뭐 마치 무슨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처럼 보여지거나 마치 그 지지자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법적으로 다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